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사진은 크리스 와츠가 거짓말 탐지기를 받고 있는 사진이에요. 크리스 와츠 검색해 보시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아이들을 살인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이코패스 범죄는 아니고 나르시시스트 범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자료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손정민 군 사건으로 다시 가면 거짓말 탐지기가 나와요. 조사 일정에서 이거는 A군 측 변호사가 작성한 그 조사 일정입니다. 4월 27일에 1차 체면 조사를 했고요. 4월 29일에 2차 체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황상 친구가 해당 시간에 사건이나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면 조사가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답변했습니다. 결국 체면 조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타당하죠. 체면 조사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엔 전문가의 소견으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전문가가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체면 조사가 실패로 끝났으니까 곧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죠. 그쵸? 체면 조사가 4월 29일 날 끝났으니까 4월 30일이나 5월 1일쯤에 이루어지면 적당하겠죠. 근데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안 했어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신음소리를 내며 넘어졌는데 현재 유일하게 2시에서 4시 30분 사이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강 실종 대학생 송정민 군의 의대생 친구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니 술에 취해 있었고 정민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넘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계속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가 이 신음소리를 내고 넘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한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죠. 대답을 회피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문가의 답변이에요. 전문가의 소견으로 실패로 끝났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 기억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또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정민이를 일으키다가 내 옷과 신발이 굉장히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옷과 신발이 더러워진 걸 기억하니까 다른 것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쵸? 그리고 정민이가 최근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져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친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모두 다 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면 힘들어해요.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벌어지는 아주 일상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말을 해요. 계속 이거를. 계속. 어쩌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과 신발이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 신발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바로 버렸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여기서 정민이 아버지는 증거인멸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동화만 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셔츠도 버렸다 이런 소리가 있었죠.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휴대폰입니다. 아시다시피 친구가 4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올 때는 손정민 군의 핸드폰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정민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3차례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4차례나 돼서야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충 말씀해 드릴게요. 5월 7일 날 어머니 휴대폰을 제출했고요. 5월 9일 날 A군의 아이패드를 이미 제출했고요. 5월 10일 날 아버지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A군의 프로파일러 면담이 있었고요. 띄엄띄엄이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를 제가 발견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방법론이 논란이다. 경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문제지만 초반부터 단순 변사로 규정한 채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경찰의 태도가 세간의 억측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 방법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측을 하고 의심을 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단순 변사로 규정한 채 범죄 가능성엔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경찰의 수사 태도가 문제죠. 수사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경찰이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강에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그 사이 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단순한 익사로만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인 법조계 검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을 볼 때 손 씨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거꾸로 애초 범죄 정황을 발견하기 위한 인지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석연치 않은 정황이나 의혹이 있을 땐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한 인지수사에 착수한다. 인지에 따른 사건 번호가 붙어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개 변사 사건이 일어나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석연치 않은 정황이나 의혹이 있을 땐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한 인지수사를 착수한대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따라 강제 수사도 가능하대요. 충격적이죠. 의혹이 있잖아요. 손정민 군의 볼에도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있고 잇몸에도 피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뒤쪽에 왼쪽 귀 뒷부분에 베인 듯한 상처가 3가지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야죠.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에게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모르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나 의혹이 있을 때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인지수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붙으면 영장 발부에 따라 강제 수사도 가능하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상처가 있단 말이죠. 두 군데나. 그리고 그 상처도 한국에 뭐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찔려 있는데 당연히 누가 이렇게 찔러갖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크리스 와츠도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여요. 자기 부인과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입니까? 단순하게 보면 의심 안 가죠. 의심 안 하게 되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왜 죽여요? 그것도 자기 아이들도 되게 작은 아이들이 엄청 귀여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왜 죽여요? 근데 죽었으니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혐의점이 없어 보이고 그런 일이 발생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되게 행복한 가정이었다 해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속 터져 하는 거 아닙니까? 변사 사건에서 자살 동기가 없고 타살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지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며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유기치사 등의 죄명을 설정해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특정하고 제3자가 사망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살 동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꼬마 아이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누가 자살을 합니까? 그리고 타살 의심은 조금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타살 의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타살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지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당연하죠. 익명을 요구한 다른 법조계 인사도 손 씨의 머리와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등 자살 외에 사망사건이 있는 만큼 친구 A씨를 포함한 주변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수사 절차가 자칫 A에 대한 유죄 여론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소극적인 수사는 진실을 찾는 건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진실을 못 찾죠. 빨리빨리 막 이렇게 수사를 하고, 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한쪽 편에 서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갖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죄 여론이 형성되고, 당연한 거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진실을 찾으면 A씨에게 도움이 되겠죠. 분명하게 A씨에게 도움이 되겠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원칙에 맞는 명확한 수사를 한다면 A씨에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하게. 경찰은 지난 27일 형사소송 절차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 수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유무죄를 떠나 참고인에 대해서도 청구, 발부할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경찰이 A를 제외한 A씨 가족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이미 제출을 받아 포렌식하고 A의 집과 A의 어머니 자동차 등 사전 동의를 받아 수색한 데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 자료를 사전 동의를 받아 수색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조사 일정. 사전 동의 받은 거 확실하고요. 적절치 않죠.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자, 보시면 A씨 어머니는 지난 7일, 아버지는 지난 10일, 누나는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각각 시체를 두고 확보한 데다 자택 등을 사전 동의 아래 수색한 건 형사수소법상 근거가 없는 수사 방법이어서다. 당연히 근거가 없죠. 한 번에 다 받아갖고 수사를 해야죠. 누나는 16일에 했어요. 누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색이란 건 불시에 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수색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협의를 거치면 수색의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당연하죠. 수색의 의미가 없죠. 수색이라는 건 불시에 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막 불시 막 들어가갖고 막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전 동의를 받아서 했대요. 사전 동의를 받아서 했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유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인지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지금은 변사사건 자체에서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혐의점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거 어디서 갖고 온 단어입니까? 이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이게? 아니 누가 쓰는 말이 좋아갖고 이걸 갖다 붙인 느낌이 확연하게 들잖아요. 예? 아 무슨 모든 가능성을 열어요. 한 가지 가능성만 열었겠죠. 한 가지 가능성. 실족사로 이렇게 모는 거. 한 가지 가능성이죠. 말은 바로 하셔야죠. 모든 가능성이라니. 말이 됩니까?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제 말이 맞죠?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그게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시체에서 타살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일성지검의 한 검사는 무혐의도 결국 적극적인 수사로 밝히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선지검의 한 검사는 무혐의도 결국 적극적인 수사로 밝히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무혐의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지 이런 크리스 와츠 같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누가 그 어린아이 쬐끄만 완전 귀여워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죽였어 이 사람이. 이런 사건도 있는데 예? 누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있으니까 무혐의도 적극적인 수사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수사죠. 진짜 너무 당연한 것을 진짜.